지난 주말에 아주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 이재명. 사실 이제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뭐 동률이 되거나 약간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두 사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층이 53%고요.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3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 가까이 지금 네. 격차가 나는 거죠. 이렇게나 지금 압도적인 격차가 나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확실한 거는 중도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공천에 대해 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그 단수 공천이 한 4차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영남까지 다 발표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잡음이 없어요. 별로 없죠. 김성태도 사실 납득을 했고 김무성도 결국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지금 이제 그 윤영선 그분만 이제 약간 좀 공식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도 아마 얼마 안 가서 좀 그래도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모양새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개판인데 놀라운 또 반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고민정한테는 단수 공천을 주고 임종석한테는 단수 공천을 안 주면서 네. 이런 어떤 배경에 밀실 공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두 명이나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노웅래 또한 마찬가지로 네. 밀실 공천 같은 게 있다. 비형식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있다라는 식으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분명히 지난번에는 입장문까지 16일을 잃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입장문까지 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밀실 공천은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월요일 날 갑자기 이명백이 튀어나와가지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밀실 공천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교수님? 그 관련자들 뭐 증언 나오고 사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사안들이 자꾸 나오잖아. 뭐 지금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서 친문은 다 배제하고 그렇죠. 친명만 뭐 여론조사를 돌린다든가 이런 식의 행태가 있고 그리고 홍영표랑 이인영 같은 사람들이 네. 지금 빠졌죠. 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공관위원장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안할 수가 없는. 이미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그 다수당에 대한 총선 승리되는 그거만 보고 가는데 이재명은 다수당도 중요하지만 내 사람들을 심어서 나를 지킬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니까 두 개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도 싸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신문과도 싸우고. 네, 신문과도 싸우고 그리고 이제 국힘과도 싸워야 되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지역구 자리는 되게 뭐 지역구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자기 사람을 계속 꽂아 넣으려니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백도 결국에 버티다가 인정을 했는데 우리 경태는 미쳐가지고 지금 당연한 거 아니냐 참모랑 사기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아니 장경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 대표가 공천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우리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사천이라고 막 거품 물던 놈이 발광을 하는 이재명이 그거 얘기 나오니까 참모와 사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장경태는요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그냥 진짜 아무 말이나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자기 생각이 아예 없는 놈이에요. 정말. 경태가 진짜 미쳐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이 밀실 공천이 확인되는 내용만 하더라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지금 몇 가지 비공개 회의가 벌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13일 밤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천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 참모진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비공개 공천 회의를 가졌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지시로 열리고 있는 공천 관련 비공개 회의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악이 된 게 천준호. 여러분 그때 이제 김혜경 씨 막 한참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네. 이 천준호가 주도가 돼 있는 실무 담당자 회의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친문 세력들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회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추미애에 대한 얘기 이인영에 대한 얘기 문재인 정부 출신들에 대한 공천 문제를 천준호가 중심이 돼 있는 실무 담당자 회의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고민정이랑 임종석 두 사람의 운명도 가름을 했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인영도 그렇고 홍영표도 그렇고 대부분의 친명 중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번에 여론조사 돌릴 때도 선호도 조사 같은 거 돌릴 때도 빼진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친문들을 제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친명도 입장에서 아니, 친문도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 비례대표 얘기도 지금 혹시 했나? 비례대표를 보면은 네. 지금 민주당 지지한다는 쪽보다 국힘 지지한다는 쪽에 비례대표는 차이가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비례대표에 같이 연대하겠다고 하는 그 면면들 그리고 진보당 같은 애들을 보면은 와 이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가 무슨 시너지를 주기는커녕 진짜 그 너무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줘서 저는 이게 더 이렇게 뭐 이탈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비례정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했던 발언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야당은 비례정당의 뒷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뒷구멍 공천 통로로 조국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금 표현까지도 쓰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시절 조국은 특혜로 석사 장교까지 했지 않냐? 네. 팩트입니다. 석사 그럼요, 했었으니까요. 하지 않았냐? 운동권이 맞기는 맞냐?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있는 거냐면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곧 조국의 비례정당이랑 같은 거다라는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 조국에 대해 가지고 사실 상식적인 국민들 한 60% 70% 가까이는 다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워딩 자체가 조국의 신당이랑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같은 걸로 지금 취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최강욱이나 김의겸처럼 네. 그냥 뭔가 비리가 있어서 공천을 주기 어려운 쪽은 약간 위성정당 비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조국 신당도 직접 비례 연합에 들어오기보다는 아마 그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제 위장 결혼이라고 하는 멘트를 날리셨는데 이번에는 분식회계 보조금 사기라고까지도 이제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공격수로 나서니까 이렇게 빗장에 풀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통쾌하지만 이게 듣는 애들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힐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반이고요, 벌써. 네. 이재명이라는 지금 지지율 격차가 15% 가까이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홍영표, 이인영 이런 친문 중진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는 나가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문재인의 숨결을 익혔던 고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고민정의 문재인 숨결을 익혔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임종석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임종석이 선거 당시 이제 그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네. 고민정을 우리가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힌 사람이다. 친문이 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광진에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고민정이는 지금 이재명의 가한택을 받아가지고 단수 공천까지도 됐고 네. 임종석 같은 경우는 나가리가 되면서 같이 지금 홍영표랑 이인영 손잡고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고민정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광진 을에 공천 신청한 김상진 민주당 쪽의 예비 후보가 지금 뭐 삭발 단식까지 지금 예고하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친문이지 친명으로 사실 마음을 거의 반 이상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치권에 입문시켜준 사람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냥 친문이 코스프레 하는 거지. 코스프레. 아니 뭐 단식장 가서도 뭐 이재명 위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옹호하는 발언을 겁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이 최고위원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정은 임종석하고는 결이 다르지. 완전 결이 다르다. 임종석은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할걸요 아마.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찌끄러기 같은 그리고 사람인데. 운동권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쩔이거든. 그렇죠. 이재명도 쩔이고 고민정은 아예 그냥 그게 없어요. 고민정은 없어요. 족보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고민정은 그래도 그 뭐 운동권을 내세우지 않는 애지만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왠지 운동권인 척하고 있는 애인데 그리고 막 그렇고 운동권의 친화적인 모습을 요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총선 때 어떻게 좀 연합해서 내 지지 세력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고민정이가 도대체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지금 임종석, 홍영표, 이인영 다 지금 막 언젠가는 우리 고민정의 지금 입을 그냥 틀어막고 싶을 법한 그런 순간인데 고민정은 뭘 얘기하고 있냐? 입틀막 대통령 당장 사과하라.
이 뭐에서 지금 나온 얘기냐면은 카이스트. 카이스트생, 네. 이 졸업생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민정이는 지금 이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민정이는 지금 이거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 아니 지금 김상진 예비 후보 그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기한지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경선만 시켜달라고.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예. 카이스트생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댓글창에서도 어떤 분이 그 현장에 계셨던 졸업생 학부모님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민정이가 지금 대통령실한테 대통령을 지금 콕 집어가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요 모양새가 이재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공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입장을 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의대 정원수 2,000명 늘린 거에 대해 가지고 쇼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프레임감 전환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졸업생들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했고 내용도 틀렸지만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경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거는 당연히 뭐 당연히 뭔가 대통령의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인식을 하고 이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카이스트 지금 졸업식 갔었을 때 누구처럼 뭐 기관총 메고 무슨 경호원들을 배치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그때 했던 것처럼 시장에 가는데도 시장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걷다 대고 뭐 경호한답시고 뒤에다가 기관총 차고 갔던 애들이 문재인 정부 이때 그 고민정 거기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놓고서 무슨 이제 와가지고 이런 집도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문재인이 그 KBS 송현정 기자랑 1대1 대담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기자가 그냥 대통령 말을 좀 끊고 질문할 때 이마에 인상 썼다고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실검 1위를 차지했던 그리고 개처럼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 송현정. 그러니까 그때 고민정은 대체 언론은 정말 기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좋아하는 우리 고민정은 그때 뭐 했나요? 민정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백지 A4나 좀 찾아오세요.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참고로 올해가 어떤 때냐면 올해 초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고 배현진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도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지금 대진년이 대통령실에 쳐들어가다가 걸렸고 그리고 뭐 택시 막 관저에 택시 부른 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호원들로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난동 부리는데 걔 혼자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당 대변인이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이거는- 기자회견 예견하고 앉아 있는데 네.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끌고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그 졸업시장에 걔 혼자 졸업하는 게 아니잖아. 걔가 주인공이 아니라 개민폐지, 걔는 진짜. 원오브댐이고. 그냥 나머지 졸업생들 대통령 말 듣고 있는데 왜 거기서 그러니까요. 난리를 쳐? 좌파들이 이게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정권 쿠데타로 집권해서 대통령 선거 없이 그냥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은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쳐도 아니 국민 1,600만 표 넘게 얻어 당선된 대통령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한테 왜 저 난리를 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 민정이는 진짜 인간으로서 친문복이 부끄럽지 않냐라는 얘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이 됐거나 그렇게 지가 국회의원 배치다는데 그래도 목소리 내줬던 친문들까지 배신을 때리면서 저렇게 이재명한테 붙어먹고 싶은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 23년 동안 경호한 김한목 그 교수는 네. 그 경호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면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절차에 따른 거라고 다 그럼요. 얘기를 다 했고요. 절차에 따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강성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막 난동을 부려. 그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좌파들의 패턴이 됐어. 패턴이.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해야 돼요. 그 황운하 있잖아. 황운하. 그러니까 황운하가 갑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랬어요. 네. 기자회견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전과자 어차피 이 인간은 2년 정도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미 이제 얘는 국회의원 날라간 거고 이런 애가 국회의원 있는 거 그만큼 우리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간만에 네가 옳은 결정했다 그랬는데 그때 클리앙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저런 훌륭한 분들이 자꾸 나가냐고 자꾸 불출마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한 20분 남기고 불출마 기자회견 취소했어. 그러면 불출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불출마 안 한다는 얘기죠. 난 정말 이거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실형받은 황운하 불출마 회견을 하다 갑자기 취소.
야. 시간 더 갖겠다는데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입장을 뭘 더 정리해 이런다고 해서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서 1심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국 신당 가라 하죠. 뭐 이성윤도 조국 신당 간다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황운호랑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참 진짜 기가 찹니다.